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인가요? 2일, 6월 3일 새벽 4시 50분입니다. 어, 낮에 또 어디 볼일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새벽에 업로드를 하게 됐네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앱 마켓 만든다. 재밌네요. 그죠? 일단 암호화폐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암호화 자산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에 SKT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기반이겠죠. 뭐 그런 것들 탑재를 한다라고 하고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이제 어떻게 관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르면 일단은 이제 돈 세탁,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제 투명성, 이제 비트코인은 참 익명성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돈의 움직임, 자금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제재, 규제는 아무리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국가라는 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라는 것이고 그 세금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수소득과 지출, 돈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아직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추가적인 뭐 많은 이전 뉴스들은 없는 상태고요. 네. 자, 달봉입니다. 달봉이 이제 5월 달이 끝이 나고 6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월봉이 아주 작은 이제 양봉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월봉 입장에서 이 거래량을 완연히 상회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 장대 양봉의 눌림치 7,000불 중후반대에서는 이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많게는 6,000불 중반까지 이렇게 월봉 관점에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시드를 투입을 하셔도 괜찮겠죠. 월봉의 5일평 각도와 10일평 각도는 이제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알트코인들은 다소 이제 좀 움츠러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냥 뭐 이제 이 큰 하락을 다 번텨냈으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시작인데 요 정도에 대한 하락 조정 폭에 대해서는 뭐 차라리 그냥 뭐 차트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연 단위로 버티시고 이제는 그래 이제 원금 회복 대부분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죠? 되셨고 나중에 현금을 열심히 모아 두셨던 분 또 만약에 또 내가 여기서 큰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현금을 나중에 이제 여기 월봉상 5위평과 12평을 다 다를 그때쯤에서 월봉을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이제 이런 추세를 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아직은 기승전 상승에 대한 관점이 좀 더 강합니다. 이런 출렁이는 그림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출렁이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도 반등 1파동 이후에 이런 횡보하는 파동이 나오면 그 다음 상승은 엄청 강력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꿈에 그리던 이제 2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의 자리, 그죠? 6,000불대 후반 그리고 7,000불대 이게 6,000불대 후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7,000불대 초반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하시는 거예요. 큰 관점이 월봉감의 관점 접근하시고 시간을 끌고 기다리시면 2020년 정도에 넘어서서 2020년 정도와 다다를 때 아마 큰 뭔가 한 게 나오지 않을까. 뭐 킥해야 여기서 깨지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깨지면 여기서는 우리가 손절을 또 감행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뭐
여기 마이너스 90%도 경험했는데 마이너스 이제 30%쯤이야. 손실 비용보다 기대치가 훨씬 높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자리는. 네. 주봉으로 넘어가겠고요. 주봉에서 이번 주가 아주 도지형 이제 음봉 마감이 되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그죠?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주 주봉을 이제 도지형 스타형 캔들이 나오고, 다음 주는 아주 약한 조정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 부분은 충분히 감수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주봉 입장에서도 7,800불에서 이제 대응을 하라, 7,800불 인근에서 대응을 하라, 이동평균선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가 1차 공격적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거래량이 이 거래량에 대한 양봉보다 뒷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큰 시황이거든요. 큰 주봉 클래스에서의. 그래서 뭐 한 다음 달 6월 말 정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온다면 또 매수를 또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주봉 클래스 입장입니다. 날봉이에요. 날봉은 네 뭐 22평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5332 저점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 것이냐, 그죠? 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좀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추세는 지금 깨어졌습니다. 그죠? 새로운 추세, 네, 이런 추세, 지금 이쪽 추세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22평에 대한 22평, 일봉상 22평은 이제 깨어지면 7,000불대를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겠죠.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게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22평이 지금 각도가 꺾여 있는 상태니까 그런 정도 얘기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시간을 끌면 또 올라갈 겁니다. 예. 자, 그리고 4시간 차트로 넘어와서 차트를 또 분석을 해보면 533의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죠? 수렴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방향성을 크게 예측하기가 조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원화로 넘어가겠지만 거기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뭐 당장 여기가 뭐 때려 부시듯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때려 부시듯이 빠지진 않더라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흔드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원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원화에서 그런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980만원 인근 정도는 감수를 하시고, 그리고 1050만원에서는 1050만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라는 말씀을 단톡방에서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980만원은 아니었고 지금 988만원이고 지금 이제 1060만원 정도였죠. 그래서 확실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또 알트코인 펌핑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저는 이제 이거까지 다 분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리고, 이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1050만원에서는 긴장을 조금 하셨어도 괜찮았겠죠. 그럼 4시간 볼린드 밴드 입장에서는 지금 수렴한 겁니다. 그죠? 수렴을 하고 이제 중심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스토캐스틱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 그죠? 보통은 보면 요렇게 한번 요런 모습이 한 번 또 나옵니다. 그죠? 요런 모습 여기 모습이랑 아주 흡사하죠. 그죠? 요런 모습이 한번 나오는데, 요 패턴에서 62평을 깨지 않고, 나중에 62평을 깨지 않고, 살짝은 깨도 괜찮습니다. 깨지 않고 몸통으로 딱 마감이 되면 청산각을 보시면 되겠고, 하방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주 공격적으로 보신 분들은 요 자리 다시 한번 980만원, 970에서 80 사이, 900 얼마 정도 될라나? 975만원 정도 라인에서는 또 한 번의 단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분들이요. 네. 일봉 입장에서 아직까지 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그래, 조정 좀 올 수도 있지. 근데 꼭 조정 좀 올 수도 있지. 당연히 오른 게 얼마나 올랐는데 뭐 5%, 1%, 10%, 2% 빠졌는데 뭐 떡락하네 이런 표현 쓰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코인 시장을 접는 게 좋으시고요. 뭐 원리 원칙을 지켜달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주봉도 지금 5위평도 안 부딪혔는데 5주평도 안 부딪혔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일단은 요 고점 영역에서의 저항대를 성립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들을 잡아먹고 소화하고 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주봉의 입장에서 큰 조정, 이제 제가 말하는 큰 조정 50% 이상의 조정은요, 얘가 이렇게 때리고 나면 이렇게 나올 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여기처럼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4시간 차트에서는 이제 외봉 여기 삐뚤어진 쌍봉, 그죠? 여기가 또 단타 500에서 700, 1050만원이 또 단타 청산 지역이 되었다. 요 고점도 딱 깨알같이 맞잖아요, 그죠? 청산 지역이 되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 원화상 추세는 아직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세는 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상승 수령 삼각형을 완성을 시킨다면 살짝 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1150만원을 만약에 넘어선다면 그 자리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전량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전량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살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지. 그래서 이번 상승파의 이제 1차적 목적지를 여기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자리도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1800만원 라인도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 일단은 1800만원 라인도 확인하기 전에 뭔가 흔들림은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내려오면 다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오스 역시나 만원, 그죠? 만원 자리에서 흔들리는 장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네, 흔들리는 장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폭 감안하셔야 되고, 이오스의 다음 매수, 조금 큰 시황에서 매수 포인트는 한 7,000원대 중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만원 넘어갔던 그럼 여기서는 좀 조심하셨어야 될 부분이었고, 뭐 이벤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차트가 지금 중진을 반등하지 못하고 흐르는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고, 좀 꿀렁꿀렁 이렇게 거리다가 여기서 이제 4시간 차트 16력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포인트를 노리면 되겠고, 공격적으로 봐도 8,000원대 초중반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차트는 완전 이제 하락세를 돌아선 모습이고, 그죠? 1일 차트는 아직 상승 유력하니까 일봉상 22평과 중심선 사이 라인, 요 정도 라인에서 단타 매수, 그죠? 단타 매수, 하락 매수는 시드 얼마까지 알고 계시죠? 조금 적은 시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리플 얘기하기 전에 퀀텀을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속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퀀텀으로 수익을 조금 더 내고 다시 이제 리플, 제 고향 리플로 돌아갔는데, 퀀텀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퀀텀 가지고 계신 퀀텀 홀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스토캐스팅 모양도 보면 아직도 예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터져서 5,000원대 중반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퀀텀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퀀텀 홀더가 아닌 분들은 이런 포인트는 하지 마세요. 저같은 과감하게 하실 분들 하셔도 좋은데, 제가 퀀텀을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나? 요쪽 어딘가에 샀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4,000원 정도에서 평단을 긁어버렸고, 평균 4,650, 4,550 이래갖고 4,600원 정도에서 팔아버렸거든요. 잘 팔았죠, 그죠? 요 매매는 성공한 건데, 이게 이제 더 갈 것 같아 보였지만 퀀텀을 제가 안 한 이유는, 퀀텀은 제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가 뭔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돈 집어넣어 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드릴 수가 없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퀀텀은 나쁘지 않다.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퀀텀에 대해서 조금 정도 해보셔도 괜찮겠지. 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퀀텀이 요 구간에 들어오고 요 구간에서 이제 거래액성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기를 거치다가 퀀텀이 나중에 한 8월 달쯤 해서 만원대를 도전을 시도하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또 퀀텀 다시 관심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주봉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요. 볼린저 밴드, 이제 내려오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치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고 그냥 룰대로 가자면 일단 쉬었다가 5일평 올라오고 10주평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를 노린다. 그게 제 룰이니까. 룰대로 하면 손실은 안 나거든요. 거의. 그래서 수익을 좀 내고 다시 리플로 돌아왔습니다. 리플도 비슷해요. 퀀텀이랑. 리플도 위로 터질 가능성을 높다고 보지만 리플이 또 주종목이 아니신 분들은 또 힘들겠죠. 리플 홀더 분들은 감수하셔야 될 라인이 주봉 입장에서 390원 라인까지 390, 한 4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감수하셔야 돼요. 이게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요렇게 그죠? 빠진다고 해서 쫄 필요 없고요. 만약에 400원 초반, 450원 밑으로 내려면 420원까지 주르륵 잡아보시는 게 그게 배짱입니다. 그죠? 주르륵 한번 잡아보시고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잡아보시고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 공격적으로 450원 정도, 그죠? 볼펜 중심. 저도 지금 퀀텀과 리플은 둘 다 상방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고 있어요. 상방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고 있는데, 이걸 뭐 추천드릴 만큼의 그런 포인트는 위치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좀 못 드리는 부분이겠죠. 440, 360, 440 완벽하게 잡았던 리플 라인이었고, 그죠? 그런 부분은 일단은 잘 생각하시고, 리플 홀더 분들은 이제 이 볼펜 중심이 완전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들고 가셔야 되죠. 반만 팔고 다시 사고, 반만 팔고 뭐 한 3분의 1절 팔고 다시 사고. 제가 리플이 여기서 뭐 한 2만 뭐 한 3,000개 정도 샀었나? 그리고 팔고 다시 사고 했었는데 한 뭐 이 구간 요 구간에서 한 요 상승 구간에서 리플 한 3,000개 정도 늘렸어요. 상승 구간에서 그런 걸 이제 감행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현금 시드를 또 모아서 또 좋은 포인트를 지금 노려보는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론, 네. 트론은요 50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한 50원 정도까지는 네, 한번 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50원에서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쵸? 50원에서 흔들린 포인트잖아. 이 구간의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과거에 이렇게 흔들렸던 자리에 중간 정도 오면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 자리에서 내가 포인트를 물고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요런 포인트, 그지?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흔들림 많이 보였죠. 그죠? 여기서 물량을 많이 뺐었으니까 결국은 또 올렸는데, 요 흔들림은 사실 뭐 옵티트 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연평을 지금 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은 트론이라는 친구가 장기 상승 추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깨지기 전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트론이라는 친구가 여기 내리면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도 42원 라인 정도 내에서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죄송합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더 올라가도 안 건들 땐 안 건드리셔야 돼요. 저는 아마 트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40도 한 3, 2 이 정도 라인에서는 또 매수를 또 걸어놔 보지 않을까. 그리고 정찰대죠. 그 정찰대를 또 걸어놔 보고 손절을 이쯤에서 감행을 하더라도 감행할 필요도 없겠다. 그죠? 올라가는 볼베니까 여기는 거의 뭐 90% 반등 확률이니까 할 필요도 없겠다. 여기 또 살짝 걸겠지. 그러면 걸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 하면 또 풀매수 자꾸 풀매수를 땡기려 그러는데 뭐 그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걸려서 매수 살짝 들어가시고 매수 살짝 들어가시고 또 분할 매수 이런 정도 모습, 그리고 올라가면 중형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죠. 드론 좋았죠. 이번 상승 아주 좋았죠. 더 장기적으로는 드론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차트장으로서 그런 다양한 관점,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다 소화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더리움도 과거에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도 이 자리에서 정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다. 자, 이 정체 구간, 그죠? 이 정체 구간이 진행이 되고 이동평균선을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마주할 때쯤 돼서 이더리움도 다시 한 번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되겠죠.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더리움은 또 매수 대비각을 올려서 우리가 또 이제 한 7, 8만원 라인으로 또 올려야겠죠. 올리고, 그리고 아니면 일봉상 볼배는 완전히 수축이 되고 나면 또 큰 걸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 빠지는 거는 다 감사합니다. 이 밑으로는. 그죠? 상승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탈, 이 영역이 전부 다 매수입니다. 매수. 전부 다 매수입니다. 매수. 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해갖고 막 다시 돌아내리면서 이렇게 돌아내리면 여기가 청산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다고 해도 평균이 뭐 이까지 받았다고 쳐도 뭐 어떻습니까? 손실비보다 수익비가 훨씬 많은 포인트인데 안 주겠지. 이런 자리는 제가 세력이면 안 주겠죠. 당분간 이더리움은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왔다. 요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기간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더리움 한번 쿵 하고 놀래켜 주시고, 그죠? 쿵 하고 놀래켜 주시고 20만원대 살짝 봤다가 37만원, 8만원까지 가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이더리움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괜찮으니까, 이런 급등락이 없어도요, 언제 갑니까?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안 빠지면 감사합니다고요. 빠지면 감사합니다고요. 옆으로 기면 길수록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하고 옆으로 오래 기면 1파 이후에 2파 조정이 횡보형 조정으로 길게 나오면 3파는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배우셨죠. 그죠? 에이다도 뭐 툭툭 치면서 60주평을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에이다도 뭐 그 정도 모습이고요. 캐시도 뭐 깨알같은 고점 확인하면서 지금 또 흔들리는 구간에 들어왔네요. 그죠? 흔들릴만한 구간 충분하죠. 캐시는 이게 카드포크가 되면서 분산이 돼서 요 자리가 일단 흔들리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캐시는 이 구간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 구간. 왜냐면 SV를 합쳐서 8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구간 생각하셔야 돼요. 깨알같은 저항대 80만원, 90만원까지 60이 30이니까 90까지 갔다고 보면 되겠죠. 이 라인이죠. 여기를 지금 저항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분석은 이제 합쳐서 SV를 합쳐서 좀 계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패시 단독으로만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BTC 시장 보면 이렇게 급등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등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뭐 고전일배비 이렇게 많이 올랐던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하락한 걸 보시면 이걸 함부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제 코인 같은 것도 먼저 했을 때 시가총액 22 이내, 그리고 거래량 BTC 시장이든 원화거래 시장이든 거래량 12 이내, 22 이내에서만 볼게. 22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룰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알트코인들 가지고 막 크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막 이러실 막 CBT 시장에 수익 내고 이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이라면 안 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거래량 완전 작은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세력주거든요. 근데 모네로는 지금 상장 폐지가 돼버려서 이렇고요. 그죠? 모네로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좀 인지 있는 친구들이 또 모네로 있습니다. 그죠? 모네로 있으니까 그런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 20위에서 커버가 될 테니까 그래서 20위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위 세면 많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5개 이 정도 되네요. 자, 퀀텀도 거래량 이제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네. 자, 퀀텀도 사실 이제는 관심을 조금 줄 때가 됐습니다. 퀀텀. 네, 저는 지금 퀀텀 차트를 또 속았지만 제가 한번 뒤엎지는 차트를 또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퀀텀도 이제는 관심을 좀 둘 때가 된 것 같아요. 내려오면 한번 또 퀀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신중한 투자 하시고요.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